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A형 남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애 초반에 그는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다정하고 섬세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죠. 데이트를 잡을 때도 그는 늘 꼼꼼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11시에 만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엔 전시회를 보고, 저녁은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서 하자. 계획이 이렇게까지 세세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일일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교통편, 주차, 심지어 비 올 확률까지 체크해두는 그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 든든하게 내 옆을 지켜주겠구나. 세상에 이렇게 책임감 있고 약속에 철저한 남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진짜 다 계획해주고 나 하나 힘들지 않게 챙겨줘. 민수의 섬세함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빛났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얇아 보이면 오늘은 저녁에 쌀쌀할 거라니 덧톡 꼭 챙겨 하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늘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켜두곤 했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피곤해 보이면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지? 라고 조용히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이런 세심함이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작은 부분까지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매일이 이런 생각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작은 갈등, 별것 아닌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는 끝까지 들어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은 연애 초반의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좋은 남자 만났다. 요즘 그렇게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 찾기 힘들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 만났구나. 민수의 세심함과 책임감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남자라면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연애 초반의 민수는 제게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미래를 약속할 때도 그는 현실적이면서도 성실했습니다. 우리 3년 안에 결혼하고 돈은 이렇게 모으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이미 안정적인 삶을 함께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결혼 후에도 똑같이 완벽할까요? 저는 그 답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게 든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완벽함이 때로는 숨막히는 잔소리로 피곤한 일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애 초반엔 완벽해 보였던 그 모습. 하지만 결혼 후 진짜 민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민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의 꼼꼼함은 저를 감동시키는 장점이었지만 함께 생활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고스란히 피곤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수건을 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냥 대충 반을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서 장에 넣는 스타일이었는데 민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꼭 호텔식으로 반듯하게 모서리까지 맞춰서 개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가 알아서 개준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개놓은 수건을 다시 꺼내 펼친 뒤 자기 방식대로 다시 접는 걸 보고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내가 접은 건 뭐가 문제야? 하고 물으면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게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고 꺼내 쓰기도 편해.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국은 제가 한 건 틀렸다는 의미였죠. 저는 속으로 내가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수건 하나 제대로 못 깬다고 생각하나 하는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수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칫솔을 욕실 컵에 꽂는 방향,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순서,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올려놓는 위치까지 모든 게 민수의 규칙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편한 대로 두고 싶은데 민수는 반드시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치약을 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데나 눌러서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민수는 꼭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밀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야 낭비가 없고 깔끔하지 않아 라며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치약 하나로 10분 넘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치약은 그냥 치약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중요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어? 순간 저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그가 깔끔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혼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방에서도 민수의 꼼꼼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려고 양파를 썰면 그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썰어야 더 맛있어. 제가 볶음밥을 만들면 불을 조금만 더 줄여야 해. 그래야 안 눌어. 그때는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검열당하는 기분이었죠. 처음엔 그가 요리를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은 제가 부엌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갔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음식물 찌꺼기를 대충 털고 바로 씻는 편인데 민수는 반드시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세제를 묻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씻어두면 민수는 제 뒤에서 다시 헹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내가 하는 건 결국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며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민수의 꼼꼼함은 청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민수는 청소기를 돌리며 구석구석 먼지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먼지만 치워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구를 다 옮겨가며 청소를 해야만 마음이 놓였죠. 그 과정에서 저를 불러 함께 하자고 할 때면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쉬는 날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옷걸이에 대충 걸어뒀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마르고 옷 모양도 망가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저는 그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그냥 좀 내버려 둘 순 없어? 민수는 놀란 듯 말했죠. 아니야, 난 그냥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던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의 꼼꼼함이 든든하고 사랑스럽게 보였지만 함께 살면서는 그게 오히려 저를 오가매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규칙과 원칙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민수의 방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덕분에 집은 늘 깨끗했고 필요한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방식은 틀렸고 그의 방식만이 정답이다. 그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건을 어떻게 개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치약을 어디서 짜든 신발을 어떻게 두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하게 하려는 방식이 무시당하고 늘 수정당한다는 그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서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 섬세함이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지만 결혼 후엔 그 섬세함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의 꼼꼼함은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렸고 그의 원칙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작은 실수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하고 집이라는 공간은 적어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집은 점점 긴장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또 무언가 잘못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자주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민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래도 이런 남자 흔치 않아. 이런 성실함은 장점이야.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과 별개로 제 감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수가 옳고 제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연애할 땐 든든했던 꼼꼼함이 결혼 후엔 숨막히는 잔소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매일매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왜 이 부분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모든 게 좋아 보였을까? 그 규칙은 집안일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마저도 민수의 계획표 속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주말이었습니다. 보통은 주말이면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외출하거나 집에서 뒹굴며 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민수와 함께하는 주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회사 프로젝트를 짜듯 주말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9시에 아침 먹고 11시에 장 보러 가자. 오후 1시에는 집 청소하고 저녁엔 영화 한 편 보자. 저는 처음엔 와, 진짜 계획적이다. 시간 낭비할 일이 없겠네 하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몇 번 지나지 않아 그 계획표가 점점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늦잠 자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평일 내내 일하느라 지친 몸을 좀 더 누이고 싶었죠. 그런데 민수는 약속한 시간에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정하게 깨우는 게 아니라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안 일어나? 그러면 아침 시간이 다 밀리잖아. 장 보러 가는 것도 늦어지고 청소도 못하지 않아? 그는 일정이 틀어지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쉬는 게 더 힘들다.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으면 차를 몰고 달려가기도 하고 친구와 즉석에서 약속을 잡아 맛집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에게 즉흥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그냥 강릉 가볼까? 라고 말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힘들어. 호텔 예약도 안 했고 가는 길에 교통체증도 심할 거야. 비용도 이번 달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 다음에 미리 계획 세우고 가자. 순간 저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휴식조차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싶었는데 민수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낮잠 시간 아니야? 낮잠은 3시부터잖아.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답답했습니다. 저는 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해?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이어야 했습니다. 밥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로 먹는 걸 좋아했죠. 가끔 저는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미 저녁 메뉴로 된장찌개 재료 사뒀어. 괜히 치킨 시키면 음식물 쓰레기도 늘고 예산도 초과야. 그때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치킨이지 효율적인 식단 관리가 아닌데. 계획표에 맞춰 사는 그의 방식은 분명 안정적이었습니다. 집은 늘 정돈됐고 예산은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며 건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이 사람의 계획 안에만 갇혀버리는 건 아닐까?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계획을 깨고 싶을 때마다 생기는 갈등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는 여전히 일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냥 좀 쉬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어져 있자. 꼭 계획대로 살아야만 돼.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래.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 오늘 하루라도 엉망이 되면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저를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불안 때문이라는 거려. 민수는 늘 완벽하려 했고 계획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놓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벽함이 제겐 불완전한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애할 땐 그의 치밀한 계획이 저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민수는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그 든든함은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계획표, 즉흥적인 선택이 허락되지 않는 일상, 자유로워야 할 휴식마저 규칙 속에 갇히는 현실. 저는 민수와 함께 살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면 단지 안정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 걸까? 민수와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집안일도 주말 계획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를 지치게 만든 건 바로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감정적인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투게 되면 그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내가 화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사실 부부 싸움이라는 게 꼭 이유가 명확해서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서운함이 쌓이다가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도 있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는데 민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화난 이유를 내가 알아야 다음에 안 하지. 그냥 넘어가면 난 또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 방식은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로받고 싶었고, 알아, 미안해. 내 마음 이해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민수는 꼭 논리적으로 따져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아직 어수선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그냥 소파에 쓰러져 있었는데 민수가 들어와서 말했죠. 오늘은 청소하기로 했잖아. 왜 안 했어? 그 말에 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 민수는 제 마음보다는 계획을 지킨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자 민수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왜 약속한 걸 안 지켜?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결국 울컥했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따져야 돼?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알았어. 좀 쉬어라고 하면 안 돼. 꼭 이유를 캐물어야 해?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모르면 불안해.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내가 납득이 돼. 그래야 나도 괜찮아져. 그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저를 탓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고 그래서 모든 걸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진 경우였죠. 제가 무심코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고집을 부려? 라고 말했을 때 민수는 그 말 하나를 붙잡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지금 말한 게 단순히 기분 탓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건지. 고집이라는 말은 정의가 뭐야? 저는 결국 지쳐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은 화가 나서 나온 말이야. 꼭 설명해야 돼? 그러자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해줘야 나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야 서로 고칠 수 있지.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감정이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민수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문제 해결이었지만 제겐 끝없는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 대화는 화해의 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수와의 대화는 늘 재판 같았습니다. 증거를 대야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결론을 내려야만 끝이 났습니다. 결국 화해는 멀어지고 저는 더 지쳐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꼼꼼한 민수가 정작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하게 자책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끔 당신이 그날은 좀 심했어라고 지적하면 민수는 며칠 동안 그 일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네. 널 힘들게 했네. 처음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해졌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한 말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반복된다는 사실이 저까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민수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끝없이 따져 묻고,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자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불안이 제 일상까지 파고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힘든 날엔 말없이 안아주길 바랐고, 싸운 날엔 길게 따지기보다는 괜찮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늘 이유를 물었고, 분석했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지만, 제겐 사랑이 아닌 피로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늘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더 이상 대화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위로인데 왜 이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까?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대화는 웃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석과 정리만 있었죠. 그것이 결국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